그 좋은 상담가는 그렇게 설명력이 좋아야 되고, 자료가 이제 풍부하고 충실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자료를 보는 관점, 통찰이 좀 있어야 됩니다. 왜 저렇게 나왔을까? 왜 저렇게 지원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는데, 그런 것은 이제 뭐 행동 경제학적이기도 하고, 자산시장이나 금융시장에서 참여자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분석하는 것과 사실 좀 유사성이 있습니다. 2부에서 우선 먼저 봐야 될 것은 내신 구간별 합불 분석입니다. 이것은 현재 그 2022 자료는 정리가 안 끝나서 2021 자료를 갖고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을 2등급 넘어서도 합격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1.5등급 안쪽에서 합격하는 사람들도 있고, 비율 자체가 보면 2에서 2.5등급은 일반 전형은 10.58%, 직윤은 12%. 그러니까 2등급이 넘어가면 직윤으로 합격하나 일반 전형을 합격하나 확률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비슷하다는 거죠. 명수로만 놓고 보면 굉장히 많이 다르죠. 이제 기대감이 있으니까 여기 이제 274명이나 지원을 했지만 합격률로 놓고 볼 때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2등급 넘어서의 비율을 보면 고려대학교 학업우 수용도 10.72%인데 성균관대학교가 8.87%예요. 그러니까 고내시는 서울대, 고려대보다 성균관대학교가 더 많다는 얘기인 거죠. 성균관대학교가 학업 역량 평가 비중이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믿음과 달리 한양대학교도 일반고 기준으로는 역시 고내신이 합격자 비중이 높다. 이화여대는 좀 고르게 있는 편이죠. 그래서 역시 같은 그룹을 묶을 수 있는 정도는 아니다. 2대 정도까지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이게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인데 1.5등급까지가 이제 한 절반 정도가 붙었고, 1.5등급에서 2등급 사이는 이제 27%가 붙었어요. 수시가 이제 6장을 낸다고 생각해 보면 16% 이상이면 어쨌든 원서를 내면 붙는다는 건데, 그게 이제 2등급을 넘어가는 사람들이 이런 류의 상위권 대학을 내면은 이렇게만 내면은 다 떨어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이유는 역시 이제 상위 12개 대학의 신입생 출신, 고등학교 유형별을 보면 알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이것은 이제 통계학적인 의미가 있지 전형 전체를 합쳐놨기 때문에 세부적인 전형 설명에는 한계가 있어요. 뭐 그렇다라고 해도 11개 대학에서 평균 63.2%니까 25,000명, 학교당 14.8명. 뭐 그렇게 놓고 보면은 역시 한 5에서 6% 정도, 2.3, 2.4등급을 넘어가지 못한다는 것이고, 영재고, 과고, 외고, 국제고, 자사고의 합격 비율을 보면 서울대학교가 가장 높다가 좀 떨어지다가 다시 올라가는 형태의 것들. 말하자면 이제 아주 완만한 U자형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좀 다시 띄워서 볼까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놓고 보면 어떻습니까?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에서 소위 말하는 이제 특목고 비중들이 50%에서 40% 정도 수준에서 유지를 하고, 한양대학교 이하부터는 이제 한 30% 수준에서 내외 정도 하는 수준이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다시 좀 약간 올라가는 정도, 이런 비율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학교의 서류 접수 비중을 놓고 보면 학업 비중이 높은 곳은 이제 고려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서울대학교, 이런 데가 이제 한 60% 정도 됩니다. 이것은 이제 어디가에 공개한 학생부 종합전형 서류 점수 비중을 제가 이제 공동체 역량 부분은 이제 가감을 해서, 왜냐하면 이제 기본 점수 자체가 높으니까요. 그걸 다시 이제 재계산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놀랍게도 이제 국민대학교 같은 데는 학업 역량 비중이 이제 16.7%, 그리고 이제 경희대학교 이하부터는 40% 미만. 경희대학교도 이미 예고한 바와 같이 학업 역량보다는 이제 진로 역량 부분이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학별 서류 점수 비중으로 놓고 봤을 때 내가 기록과 진로 선택 과목은 좀 충실하지 않은데 내신이 좋은 경우에는 학업 비중이 좀 높은 데를 내야 되고 반대인 경우에는 학업 비중이 좀 낮은 데를 내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이것도 이제 기본 점수 그다음에 이제 점수 차이에 따라서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보시면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 자연계열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인문계열은 외고 국제고가 있어서 학과별 평균 내신이 가장 낮은 학과를 고르면 굉장히 낮게 나오거든요. 어문계열 때문에. 자연계열은 비교적 좀 약간 균질적으로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서 자연계열을 기준했는데 서울대학교에 이제 2022 전형에서 지역균형 선발에서 이제 가장 내신이 낮았던 곳은 이제 1.59였습니다. 성균관대학교는 계열 모집이니까 모집하는 전형 자체, 학과 자체가 몇 개 없죠. 그렇지만 이제 2.05여서 2021년도보다 0.15 등급이 높았습니다. 학업 역량 비중이 62.5%고 서강대학교는 학업 역량 비중이 낮으니까 학과별 평균 내신이 가장 낮은 곳은 이제 2.54까지도 왔었어요. 성균관대학교 안에서도 계열 모집과 학과 모집은 학업 역량에 대한 평가가 좀 다르니까 최저 내신이 좀 더 낮았고 고려대학교는 지구 환경이 2.61로 62.5%인데 수능 최저가 있어서 연세대학교의 활동 수보다는 역시 내신이 좀 높죠. 학업 역량 비중이 높아서 그렇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경희대학교는 네오르네상스 전형이 진로 역량, 전공 적합성 평가 비중이 높다 보니까 평균 자체는 굉장히 낮은데 이게 일반 고등학교 기준으로 놓고 볼 때는 이제 2.4 넘어가면 좀 합격하기 좀 어려운 부분인데 경희대학교처럼 숙대도 좀 그런 부분들이 있고 오히려 이제 숙대랑 이대가 최저 내신에서 놓고 보면 같거나 오히려 더 이런 정도의 수준이 나오는 것은 이제 학업 역량 비중에 차이가 있어서 그렇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숙대가 훨씬 더 낮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숙대, 이대, 한양대, 홍대 다 비슷한 수준이 나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평가 지표를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따라서 다른 부분들이고 그 다음 그룹으로 갈 때도 이제 세종대, 숭실대, 국민대, 경북대학교는 오히려 요 세 그룹보다는 좀 위의 그룹 같은데 학생부 종합전형 최저 내신은 더 낮단 말이에요. 아주 일부과, 특수학과, 가정교육과 이런 과들은 빼놓은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두드림 전형에서 학과 최저 내신이 이렇게 낮게 나오는 것은 역시 학업 역량 비중이 낮아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학업 역량 비중이 50%이지만 이제 실질 반영 비율이 좀 낮았다. 건국대학교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시립대학교도 46.7%라고 하는데 모집 인원이 좀 작은 과이긴 해요. 그렇기는 하지만 최저 내신이 아주 지나치게 이게 평균 내신이에요. 그 학과에. 근데 이렇게 낮게 나오는 부분들이 있었다. 그래서 자연계열 이제 평균 등급으로 설명하는 것과는 또 좀 다른 부분들이 좀 있었다. 숭실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평균 등급은 2.9 등급인데 3.31이니까 국민대학교는 2.9인데 3.37이니까 국민대학교가 산점도가 더 넓은 상태가 되어져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다양한 곳에서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요소를 내놓고는 있는데 어쨌든 이 5개 대학에서 공동 연구했던 평가 지표 3개로 축소화되어진 것들 이것을 이제 많은 대학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인데 성취도 아주 교과적인 요소죠. 탐구력 좀 정성평가적인 거죠. 확장, 성과, 관심. 그다음에 진로 역량 쪽에서도 보면 정량적인 요소인 성취도, 이수노력, 경험 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정량 요소와 정성 요소가 역량평가의 3개 요소 안에서도 다시 또 결합되어져 있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